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사진 한 장 보세요. 73세 김순덕 할머니가 손에 들고 계신 이 작은 악기, 뭘까요? 피아노? 아니에요. 기타? 아니에요. 바로 칼림바라는 악기인데 할머니는 이걸 60대에 처음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유튜브에 연주 영상을 올려서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어요. 댓글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 내서 시작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라는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7가지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와서 뭘 해, 나이 들어서 새로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정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예요.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 부담도 젊을 때보다 덜하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순수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는 모두 실제로 60대 이후에 시작해서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준비했어요. 7위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아나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지도 모르잖아요. 7위는 반려동물 돌봄 자원봉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코로나19 이후 펫 가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펫샵 동물병원은 물론이고 펫호텔, 펫카페, 펫시터, 펫펜션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펫산업 확장과 함께 도움 인력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시간적 여유와 동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는 세심함이 이 분야에서 정말 큰 장점이 되고 있어요. 젊은 직장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하루 종일 회사에 있어야 하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도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시니어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먼저 동네 펫샵이나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부터 시작해보세요. 강아지 산책 도우미, 밥 주기, 간단한 청소, 목욕 후 털 말리기 도움 등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동물들과 교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습성과 특성도 알게 되고요. 자원봉사를 해보시면서 동물들과 잘 맞는지, 정말 이 일을 더 해보고 싶은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어떤 사료를 언제 줘야 하는지, 산책할 때 주의사항은 뭔지, 아픈 증상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등등 말이에요. 만약 자원봉사를 해보시고 이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알아보세요.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된 자격증이고 온라인으로 4주 정도 공부해서 8만 원 정도면 취득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하시면 그때 따셔도 늦지 않아요. 실무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자격증을 따면 이론도 더 쉽게 이해되고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우울한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6위는 꽃꽂이 배우기입니다. 꽃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진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식물과 꽃이 주는 초록색과 다양한 색상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해요. 특히 꽃꽂이는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집중력 향상에도 좋아요. 꽃의 색과 모양을 조화롭게 배치하면서 미적 감각도 기를 수 있고요. 꽃꽂이를 배우시면 우선 우리 집을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로 꾸밀 수 있어요. 봄에는 튤립과 개나리로,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백합으로, 가을에는 국화와 단풍잎으로, 겨울에는 동백과 솔잎으로. 거실 테이블이나 현관을 장식해 보세요. 같은 공간이어도 꽃 하나로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손주들 입학식이나 졸업식, 발표회 때 직접 만든 꽃다발을 선물해 주시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시중에서 사는 꽃다발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함이 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신 거야라고 자랑하는 손주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인들 생일이나 특별한 날, 집들이나 개업, 축하할 때도 손수 만든 꽃꽂이를 선물하시면 어머,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정말 예쁘네요. 하며 감동받으세요. 돈으로 사는 선물보다 훨씬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꽃꽂이의 또 다른 큰 재미는 바로 꽃시장 나들이에요. 양재동 꽃시장이나 남대문 꽃시장에 가서 예쁜 꽃들을 고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계절마다 나오는 다양한 꽃들을 구경하고 꽃집 사장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꽃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요. 특히 남대문 꽃시장은 새벽 4시부터 열어서 정말 싱싱한 꽃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도매가로 파니까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꽃 구경하고 장 보고 나서 근처 골목에서 따뜻한 칼국수나 순두부찌개, 한 그릇 먹고 오는 재미까지 있어서 정말 알찬 나들이가 돼요. 문화센터나 복지관의 꽃꽂이 강좌는 보통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수강료도 5에서 10만 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처음엔 기본 도구들만 있으면 되는데 꽃가위, 오아시스, 화기 정도면 충분하고 총 3에서 5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꽃꽂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계절의 변화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이번 주에는 어떤 꽃이 나왔을까? 하면서 계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꽃의 개화 시기나 특성도 알게 되면서 자연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요. 5위는 수채화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예요. 특히 수채화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시니어분들께 특히 인기가 많아요.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채화는 완벽한 그림보다는 자신만의 감성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1세 김정호 씨는 68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서툴렀는데 3년째 꾸준히 그리고 계신 지금은 동네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하고 계세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붓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스며드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동료들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정말 소중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채화의 가장 큰 매력은 실수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물감이 번지거나 예상과 다르게 나와도 그게 바로 수채화만의 매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시작 방법은 문화센터나 복지관의 수채화 강좌를 추천해요. 보통 주 1회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재료는 대부분 제공해줘서 부담이 없어요. 수강료도 5에서 10만 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에요. 수업의 또 다른 즐거움은 바로 동료들과의 만남이에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고 수업 후에 함께 차 마시거나 식사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정말 삶의 큰 낙이 되거든요. 집에서 혼자 그리고 싶으시면 유튜브 무료 강의도 많아요. 기초 재료는 수채화 물감 12색 세트, 붓 3-4개, 수채화 종이면 충분하고 총 3에서 5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손목과 손가락 운동도 되고 집중력도 향상되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특별해요. 완성된 그림을 액자에 넣어 집에 걸거나 지인들에게 선물하시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4위는 복지관 요가 수업입니다. 요가라고 하면 어려운 동작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시니어 요가는 전혀 다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몸의 유연성을 기르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중점을 둬요. 요가의 가장 큰 장점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근력 강화, 유연성 증진, 균형 감각 향상은 기본이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돼요.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불면증 완화, 마음의 안정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시니어 요가는 의자를 이용한 동작이나 벽을 잡고 하는 동작들이 많아서 안전해요. 그리고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부담이 없어요. 무릎이 아프시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동작으로, 허리가 안 좋으시면 허리를 보호하는 동작으로 진행하거든요. 복지관 요가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 강사가 시니어분들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안전하게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수강료도 복지관에서는 월 1에서 3만 원 정도로 정말 저렴해요. 준비물도 간단해서 운동복과 요가 매트만 있으면 되는데 처음엔 수건을 깔고 해도 충분해요. 요가를 꾸준히 하시면 몸이 정말 달라져요. 굽었던 등이 펴지고 뻣뻣했던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심도 기를 수 있어요. 시작하실 때는 본인의 몸 상태를 강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3위는 칼림바 악기 배우기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그 작은 악기, 바로 칼림바예요. 아프리카 전통 악기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아졌어요. 특히 시니어분들께 인기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크기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 편해요. 손바닥 크기여서 어디든 가져갈 수 있거든요. 둘째, 배우기가 쉬워요. 피아노처럼 복잡한 건반도 없고 기타처럼 힘든 운지법도 없어요. 셋째, 가격이 저렴해요. 입문용은 3에서 5만 원이면 충분해요. 칼림바는 엄지손가락으로만 연주해요. 17개의 금속 막대를 엄지손가락으로 튕기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운지법도 간단해서 하루 30분씩 일주일 정도 연습하면 간단한 동요나 찬송가는 연주할 수 있어요. 칼림바 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맑고 깨끗한 음색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나 잠들기 전에 조용히 연주하면 정말 마음이 평온해져요. 학습 방법도 다양해요. 유튜브에 무료 강의 영상이 정말 많고 악보도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서 음표를 몰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문화센터 강좌도 있고요. 칼림바의 또 다른 매력은 혼자서도 여럿이서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연주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동호회에 가입해서 합주의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손가락 운동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이 뇌 활동을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손목과 손가락 관절 건강에도 좋아요. 요즘엔 칼림바 동호회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혼자 연주하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함께 즐길 수도 있어요. 온라인 카페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모임 정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2위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입니다. 커피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했죠. 이제 동네마다 카페가 있고 집에서도 좋은 커피를 마시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바리스타도 새로운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시니어 바리스타에 대한 수요도 의외로 많아요. 젊은 바리스타보다 차분하고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신다고 선호하시는 고객들도 계세요. 바리스타의 매력은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커피 원두의 특성을 이해하고 로스팅 정도에 따른 맛의 차이를 알고 추출 온도와 시간을 조절해서 최고의 한 잔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과정 자체가 정말 흥미롭고 배울수록 깊어지는 매력이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크게 민간 자격증과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민간 자격증부터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한국커피협회나 각 교육기관에서 2,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교육비는 30에서 50만 원 정도예요. 교육 내용은 커피의 역사와 문화, 원두의 특성, 에스프레소 추출법, 라떼 아트, 매장 운영 등이에요.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특히 라떼 아트는 처음엔 어려워도 연습하다 보면 예쁜 하트나 꽃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여러 가지 길이 열려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볼 수도 있고 집에서 이웃들을 위해 커피를 내려드릴 수도 있어요. 요즘엔 작은 홈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무엇보다 좋은 커피 한 잔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게 바리스타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리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이면서 동시에 소득 활동도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이기도 하고요. 드디어 1위입니다. 게이트볼 동호회 가입이에요. 게이트볼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고 전략적인 스포츠예요. 그리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게이트볼은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상대 팀과 경기하는 스포츠예요. 골프처럼 공을 치는 건데 게이트라는 문을 통과시키고 골인폴에 맞히는 게 목표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전략과 기술이 정말 중요해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2세 박철수 씨는 5년 전에 게이트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동네 공원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건 뭐 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서 구경만 하셨는데 어느 날 권유를 받아서 시작하게 되셨어요. 게이트볼은 정말 매력적인 운동이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 팀의 공을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 팀 공을 유리한 위치에 놓기도 하고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해요. 그리고 팀플레이라서 동료들과의 호흡도 중요하고요. 게임이 끝나고 나서 함께 식사하거나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정말 즐거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게이트볼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넘어질 위험도 적어요. 그러면서도 적당한 운동량은 확보할 수 있어서 시니어분들께 정말 좋아요. 또 다른 장점은 사회성이에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하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겨요. 경기 후에 함께 식사하거나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재미도 있고 지역대회나 전국대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기를 수 있어요. 게이트볼은 전국적으로 동호회가 정말 많아요. 동네 공원이나 체육관, 학교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동호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장비도 동호회에서 빌려줘요. 처음엔 구경만 하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시니어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기본기를 익히는데 1달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식 경기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게이트볼 장비는 스틱과 공인데 처음엔 빌려 쓰시다가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면 구입하시면 돼요. 스틱이 10에서 20만 원, 공이 5만 원 정도예요. 전국대회도 많이 열려요. 도 대회부터 시작해서 전국대회까지 있어서 실력이 늘면 더 큰 무대에서 경기할 수도 있어요. 상금이 있는 대회도 있고 여행을 겸한 대회도 많아서 즐거움이 배가 돼요. 게이트볼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귀고 재미도 느끼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60대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은 새로운 도전 7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중에서 가장 하고 싶으신 게 뭔가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이 나이에 뭘 해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건강하고 의욕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젊을 때는 돈 벌기 바빠서
아이들 키우기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즐길 수 있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을 때와 달리 지금은 실패해도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도전하지 않는 게 더 큰 손실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 도전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도전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거예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